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개의 보석에서 시작됩니다. 그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보물도 아니었고 어느 귀족의 사치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무거운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석을 월장석이라 불렀습니다. 월장석은 오래전 인도의 신성한 장소에 모셔져 있던 보석이었습니다. 달의 신에게 바쳐진 성스러운 물건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때때로 신성한 것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인도의 세링가 파탐이 함락되던 혼란의 밤, 영국 군인 존 헌캐슬은 신성한 장소에 있던 월장석을 폭력적으로 빼앗습니다. 그 순간부터 보석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먼 영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월장석에는 곧 불길한 소문이 따라붙습니다. 그 보석을 훔친 사람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인도의 사람들이 보석을 되찾으러 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존 헌캐슬은 가족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음산한 성격의 인물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늘 불쾌한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가족들조차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으면서 뜻밖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레이첼 버린더에게 월장석을 남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귀한 보석을 선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친척들에게 불길한 보석을 떠넘기려는 악의, 혹은 마지막 복수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레이첼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레이첼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정직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을 맞아 친척과 손님들이 저택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촌인 프랭클린 블레이크가 월장석을 가지고 저택에 도착합니다. 프랭클린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지내다 돌아온 젊은 신사였습니다. 그는 레이첼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고 레이첼 역시 그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애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의 손에 들린 보석은 평범한 생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월장석을 가져오자 저택 주변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낯선 인도인들이 근처에 나타나고 그들이 월장석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생일 파티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레이첼은 월장석을 몸에 지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보석은 등불 아래에서 기묘한 빛을 냅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을 느낍니다. 그날 밤 저택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가족, 친척들, 손님들, 하인들 모두 같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월장석은 레이첼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월장석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창문이 부서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석을 훔친 것일까요? 의심은 자연스럽게 집안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고 손님 중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인 중 한 사람이 욕심을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일을 축하하던 저택은 하루아침에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커프 경사가 찾아옵니다. 커프 경사는 침착하고 날카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행동을 살피고 겉으로 드러난 감정보다 숨겨진 흔적을 봅니다. 그는 저택 안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레이첼의 방 문 근처에는 새로 칠한 페인트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날 밤 그 문 가까이 갔다면 옷에 페인트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곧 한 사람에게 의심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녀, 로제나 스피어먼입니다. 로제나는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더 쉽게 의심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죄를 지을 것이라는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로제나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제나는 프랭클린을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마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로제나는 프랭클린의 옷에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페인트 자국은 프랭클린이 그날 밤 레이첼의 방에 가까이 갔다는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프랭클린이 월장석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제나는 그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옷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위험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를 더욱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자신은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결국 로제나는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사건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월장석은 사라졌고 한 사람의 삶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레이첼이었습니다. 보석을 잃은 피해자인 레이첼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프랭클린에게 갑자기 차갑게 대합니다.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애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프랭클린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이첼은 그를 피하고 그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프랭클린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그는 레이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그를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레이첼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납니다. 레이첼은 그날 밤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프랭클린 블레이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월장석을 가져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녀가 프랭클린에게 차갑게 대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보석을 훔쳤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월장석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첼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이첼은 분명 프랭클린을 보았습니다. 프랭클린은 분명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모순을 풀어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즈라 제닝스입니다. 에즈라 제닝스는 의사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섬세하게 인간의 몸과 마음을 관찰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정황을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에 도달합니다. 프랭클린은 사건 당일 밤 자신도 모르게 아편 성분의 약을 먹었습니다. 의사 캔디는 프랭클린이 의학을 가볍게 말한 것에 기분이 상했고 장난과 복수심이 섞인 마음으로 그에게 몰래 약을 먹였습니다. 그 약은 프랭클린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프랭클린은 월장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 보석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레이첼의 방에 있는 보석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약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의 방으로 가서 월장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석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보석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보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레이첼이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보석을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에즈라 제닝스는 대담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방과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심리 상태를 만들고 프랭클린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프랭클린은 다시 약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과거와 비슷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으로 그가 그날 밤 무의식 중에 월장석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제 프랭클린의 누명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이 월장석을 가져간 뒤 그 보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답은 뜻밖의 인물에게 있었습니다. 가프리 에이블 화이트. 그는 겉으로는 점잖고 선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선 활동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레이첼에게 청혼한 적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가프리는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돈이 필요했고 자신의 체면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비밀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월장석이 나타난 것입니다. 약에 취한 프랭클린은 보석을 들고 나오다가 가프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석을 안전하게 처리해달라는 듯 월장석을 그에게 맡깁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프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프리는 월장석을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보석을 몰래 담보로 맡기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진짜 도둑은 가프리였습니다. 프랭클린은 무의식 중에 보석으로 옮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범죄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프리는 분명한 욕심과 계산으로 보석을 빼돌렸습니다. 마침내 사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의심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로제나는 사랑 때문에 침묵했고 레이첼은 사랑 때문에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도 알지 못한 행동 때문에 죄인처럼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월장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가프리는 다시 월장석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그는 보석을 되찾은 뒤 그것을 잘라 팔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보선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각을 내어 팔아버리면 월장석의 흔적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가프리는 변장을 하고 외국으로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월장석을 추적하던 인도인들은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보석의 행방을 따라왔고 마침내 가프리에게 도달했습니다. 결국 가프리는 한 여관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월장석은 다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석이 사라진 것은 도둑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라짐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마침내 월장석을 되찾았습니다. 오래전 신성한 자리에서 빼앗겼던 보석은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옮겨진 뒤 수많은 의심과 비극을 낳았던 보석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레이첼과 프랭클린도 진실을 알게 됩니다. 레이첼은 프랭클린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프랭클린은 레이첼이 왜 자신을 외면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오해는 풀립니다. 그들의 사랑은 상처를 입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월장석 사건은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여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보석이 사라진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망과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고 의심받던 사람은 오히려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저주받은 보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욕심을 감추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월장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아름답기만 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숨겨진 얼굴을 비추는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죄인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들을
천천히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실은 한 사람의 말 속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사건의 조각들은 여러 사람의 기억과 증언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았지만 오해했고, 누군가는 알았지만 침묵했으며, 누군가는 행동했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을 때 비로소 월장석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저주받은 보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거짓된 신사는 파멸했으며 억울한 사랑은 뒤늦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제나처럼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행복한 결말로 남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 진실이 모든 상처를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오해, 누군가의 침묵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필요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에 프랭클린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장석을 빼앗긴 자리에서 벗어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탐욕으로 훔친 보석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보석은 마치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월장석은 다시 달빛 아래 놓입니다. 이제 그 빛은 영국 저택의 어두운 방을 비추지 않습니다. 의심과 거짓, 욕망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그 빛은 다시 신성한 자리에서 조용히 빛납니다. 마치 오래된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듯이, 마치 빼앗긴 것은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듯이. 월장석은 한 보석의 도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배신, 인간의 탐욕, 식민지의 약탈의 그림자,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 끈질긴 시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래된 추리 이야기이면서도 여전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범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끝에 이르러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석을 훔친 손이 누구였는가만이 아니라 보석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주받은 보석 월장석. 그 보석은 사라졌다가 돌아왔고 사람들의 거짓말을 지나 진실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끝납니다. 가장 어두운 비밀은 드러났고 가장 오래된 빛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